예, 저희도 오늘 톱 기사로 다룬 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의 지원 대책 내용 오늘 집중 분석에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텐데요. 내용이 보면 상당히 좀 방대합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중적인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요 큰 부문별로 좀 핵심 내용들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거 간단히 먼저 정리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제 관련된 내용들, 세금 관련된 내용들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부가세 면세 기준을 상향을 하는데 이제 한 11만 명 정도 개인당 20만 원 정도 혜택이 있고요.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를 확대합니다. 결국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인데 이것도 5.5만 명 정도에 한 109만 원. 이를테면 가게당이 되겠죠. 한 업주당. 그다음에 식재료 공제 한도를 상향.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파 사고 배추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공제를 높여서 그만큼 이제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니까 6.2만 명이 한 업주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한 업주당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월로 따진다면 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앞서 저도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하는 과정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업 지원 관련 대책이 이번에 조금 더 들어있어서 눈에 띄는데요. 폐업하면 그다음에 당장 소득이 뚝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새로운 구직,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로자로 전직하거나 다른 가게를 여는 동안에 구직 활동을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도록 한 달에 30만 원의 이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게 생깁니다. 최대 3개월까지 지급을 합니다. 30만 원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없던 걸 주는 건데 그러면 그 효과를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만큼 이제 근로자들의 전환할 때 뭐 폐업이나 정리에 대해서 지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대책 하나 더 보면은요. 이건 좀 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일 텐데 안정적인 임차 환경, 그 임대 환경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환산 보증금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거를 현재 서울이 6.1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대폭 올리겠다면 30%, 50%까지 나오는데 확정 이제 곧 되겠죠. 현실화 시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략 서울이 한 8억, 7억에서 한 8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서울 종로 서촌의 그 궁중족발 사건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재건축할 경우에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임차인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우선 입주 요구권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먼저 기존의 세입자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보강이 됐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으로 돼 있는 걸 10년으로 확대하겠다. 이거는 사실 법만 통과되면 되거든요. 근데 야당에서 좀 반대하는 내용도 좀 일부 있고 해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크게 원했던 부분이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내놔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에 대한 공제 한도를 더 높여줘서 그만큼 나중에 돌려받아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대책이 지금 포함이 됐고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50일권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을 10년으로 갱신 청구권을 확대를 해서 그만큼 이 세입자들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대비한 효과를 좀 거둬들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제 오른쪽으로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왼쪽으로 제 오른쪽이네요. 원래 신 교수님 왼쪽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오늘 자영업자 얘기를 할 거고요. 결국 이제 뒷부분에서는 두 분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과연 뭐가 있겠냐라는 얘기까지 좀 오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온 대책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고. 저희가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 전화를 연결할 텐데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 나오셨던 분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이 방기용 중소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장님 잠시 후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대책에 대한 현장 얘기 들어보는 시간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하시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첫째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 그래요? 예. 네, 굉장히 고심 많이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뭐 거의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냈다고 봐서 우리가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구로 따지면 올코트 프레싱이다. 전망위적으로 다 끄집어냈는데 의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죠. 거군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얼마만큼 핵심을 찌르는 대책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다. 많이 아쉽고 예. 지금 자영업자들을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인데 네, 네. 그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예. 뭐 좀 심하게 비평하면 변죽만 울리는 핵심을 비껴가는 그런 어떤 예. 대책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조금 하나씩 우리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는 어차피 이따가 또 그 원인 분석할 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고요. 우리 안수장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도 신 교수님처럼 정부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오늘 발표된 게 가지수로만 수십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정리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아마 앵커께서도 아마 정리하면서도 굉장히 그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예. 내용이 많은데 뭐 핵심 중에 빠진 부분도 있네요.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최대 13만 원만 지급하는데 15만 원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5인 미만 소상공인 예. 15만 원까지 한다니까. 예. 그럼 이제 올해 그 10%대 올라가고 내년에 가면 한 15만 원 조금 더 월급 기준 그러겠죠.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걸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건 500만 명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들은 그것도 못 받고 있는 상황. 사실 월급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130만 원, 또 올해 150만 원대. 그 또 새해 전이거든요. 세금까지 떼고 그러면 사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가 심각한 나라에 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방향은 옳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건 그대로 유지하겠다. 다만 이미 속도 조절은 됐어요. 작년에 16.4% 인상했고 올해 10%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인상률이. 그렇죠. 물론 그것도 예.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중소상공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제 친구들도 제가 최저임금 인상 찬성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연락이 와요. 맞는 말인데 안진걸 씨 말이 하지만 진짜 내가 사업해 보니까 정말 못 주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이야기해야 균형이 잡히지 않냐 해서는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제가 정말 현실을 정말 똑바로 파악하고 이야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번쩍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대책은 어쨌든 그 최저임금이 내년에 이제 10% 또 오르는데 그럼 월급 기준으로 지금 이제 170만 원대거든요. 예. 그 부분에 이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만약에 이제 주휴수당을 안 주거나 못 주는 사업장도 있는데 그럼 조금 더 떨어지는데 그것마저도 못 주는 사업장들에서는 어쨌든 지금 오늘 정부 예를 보면 한 편의점하고 음식점하고 두 개가 나오잖아요. 예. 올 연 한 600만 원에 700만 원 그렇죠. 정도 예. 지원받는 걸로 나오니까 그럼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회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홍종학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분 예. 이상의 소상공인 부담을 덜고 소득을 좀 더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방향과 내용은 맞다. 다만 저도 세부적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이제 잠시 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기용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이 전화 연결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다시 말씀 나누게 됐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기용입니다. 뭐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대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자영업자 수가 현재 한 570만 명도 됩니다만 그동안 자영업자가 엄연히 경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원책이 있어서 소홀히 다가져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렇게 뒤늦게나마 정부 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발표를 보면 직접 지원과 구조 개선,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 내용만 가지고 자영업자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예. 앞으로 지원 대상과 구조 개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면 그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홍영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자영업자 대책의 끝이 아니고 예, 예. 이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보죠.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크게 어떤 부분이 그래도 조금 뭐 긍정적이다 아니면 뭐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카드 수수료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카드 수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는 5억 이하는 이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반적인 가맹점들은 우대 수수료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대기업에 비해서 많은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 그 발표한 것처럼 예. 코스트코의 경우에 0.7%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2.5% 정도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앞으로 종합 개편 방안을 통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차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정부 의지보다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 예. 언론을 통해서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겉으로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문제 제기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나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이 주요한 내용 가운데 5년에서 10년으로 이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거 이것도 있고요. 예. 환산 보증금 제도도 대폭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대폭 인상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환산 보증금 제도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억 천이 넘는 자영업자는 보호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 이상의 여기 그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은 자산을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희수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서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뭐 두루두루 다 얘기하시는 시간이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요.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 가장 시급한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자영업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의 문제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걸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대기업의 본사들의 횡포나 갑질 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건 본사의 협조와 양보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예. 마지막 부탁을 더 드리고 싶다면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당면 과제인 상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등 적합업종 특별법 같은 것들을 좀 해주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제재를 통해 대기업의 갑질을 뿌리 뽑는 일을 나서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일부 아까 두 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신경 써준 거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역시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세부적인 상황에 들어가서는 역시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을 좀 하셨고요. 예. 지금부터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책 다 이제 좋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사실은 제가 편의점주, 가맹점주, 그다음에 전국의 중소상공인들 만나보면 우리 방기용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게 부담은 되죠, 당연히. 네. 근데 사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는 업종도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에도. 통계상으로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통계도 몇 개 나오잖아요. 있어요. 예. 희한하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다 망한다면 고용원이 있는 있는데도 자영업자가 망해야 줄어들어야 되겠죠. 되는데 그건 정확히 분석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오히려 문을 닫았다는 것은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문제는 과당 경쟁과 과다 출점입니다. 네. 이건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 너무 많이 골목 상권에도 들어와 있는 문제고 네. 편의점 옛날 3만 개였는데 지금 7만 개 가까이 되고 이런 예.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업종별 거리 제한이 전혀 없고 브랜드별로 거리 제한이 일부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업종이 다 들어와 버리니까 예. 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거리 제한을 유도한다든지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와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했다. 예.
이 점이 반드시 보강되었는 생각하고 예. 상감대책법 5년에서 10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법이 10년을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상가는 5년밖에 보장을 안 맞아요. 해줍니다. 그래서 예. 가맹사업법으로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건물주가 나가라 해서 쫓겨나가지고 예. 그러면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못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과당 경쟁 출점 제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안 소장님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아까 이제 교수님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느끼는 아쉬운 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년 7월 대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네. 10만 2천이 줄었어요. 예, 예. 그 고용인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없는 혼자서 하는 사람이 10만 2천 줄었어요. 그렇죠. 고용원이 있는 근로자는 7만 2천이 늘었어요. 예. 봐라,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원이 있는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7만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7만이 는 게 아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늘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원래 4명의 풀타임을 썼어요. 근데 최저임금이 비싸지니까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 2명은 해고를 하고 파타임을 3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늘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5명으로 느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따라서 이 고용원이 있는 사람의 자영업자의 숫자가 는다는 그 근로자의 숫자가 는다는 말은 저는 상당 부분 풀타임 근로자가 파타임으로 바뀌면서 그 근무하는 사람의 고용 환경이 매우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근무하는 숫자는 3만 명이 줄었어요. 네. 없어지고 있어요. 그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어요, 여기에. 그게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하면 자영업자가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줘라. 자르지 말아줘라. 예. 인건비가 올라서 사람을 자르지 마라. 자르지 않으면 지원해주겠다.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거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자를 거 다 자르고 다 하고 그리고 혜택을 받게 예. 되면 자영업자의 숨통은 트일지 몰라요. 그러나 자영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시장이나 이것은 잘릴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무 시간이 줄거나 예. 아예 노동시장에서 쫓겨나가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직도 미흡하죠. 예, 이번 대책이 예. 자영업자의 대책인 것은 맞을지 몰라도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반 저는 대책이 없지 않는가. 저는 그 부분이 꼭 예.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그 거죠. 부분은 예. 이제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또 근로장려 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또 이미 그거 원래 있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확대하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아무튼간 최저임금 때문에 마치 나라가 망하거나 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 과장된 설법이 많아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활 수익이 나아지고 또 소비도 하고 그래야 또 외식도 하고 자영업자도 물건도 사주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돼 가지고 해고가 늘어났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노동기구 입장도 그렇고요. 다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그전에 고용 수준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지금 특히 힘든 게 이제 편의점 가맹점 얘가 많이 예. 나오기 때문에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피자집이나 편의점 가보면 막 직원이 10명인데 없잖아요. 다 부부가 하거나 형제가 하거나 자매가 하면서 알바생들, 알바 청년 한 2명 내지 3명이 하니까 5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라간 겁니다. 예. 그다음에 결국은
인건비도 부담이지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편의점 본사가 떼간 로얄티가 한 30, 35%. 네. 그다음에 임대료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안팎 보통.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100만 원 안팎이었기 때문에 요것을 줄여줘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편의점주들이 도저히 예, 책임도 예, 못 지겠다 그러니. 근데 예.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일부는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건 과당 출점과 과당 알겠습니다. 경쟁으로 인한 매출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사실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물건도 사주고 밥도 사 먹고 해야지 가게가 돌아가고 그래야지 직원들도 채용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급 과잉 문제, 과당 경쟁 문제도 있고 이번에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보자로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교수님. 제가 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또 그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이건 대통령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온라인 쪽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은 있어도 고용은 굳이 필요 없는 이런 어떤 산업들이 이건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어쩔 수 없죠.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 15년 전만 해도 동네마다 비디오 가게 많았어요. 그렇죠. 싹 없어졌어요. 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삐삐 막 달고 다녔거든요. 예.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자연히 없어지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나서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좀 불가능하다. 그것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정말 판단을 잘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세가 온라인으로 가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줄면서 어려워지는 문제는 이걸 또 뭐 세금을 갖다가 해서 막 그 억지로 연명을 시켜주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가 계도를 통해서 또는 뭐 사전 교통 정리를 통해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아까 안 소장님 말씀에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미국의 덴버에서 유치원을 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요, 그 시에서 공청회를 해요. 공청회를 해서 당신이 유치원을 타가소를 열려고 하는 장소에 그 설치에 대해서 시에서 선임하는 위원들이 나와서 예. 토론을 해요. 네. 근데 예. 평가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기존 그 시 내에 타가소나 유치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교통 정리가 없다 보니까 예. 좀 된다 가면은 막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소상공인 장업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과잉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나 예, 맞습니다. 예. 잘된 사회복지가 없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장사에 뛰어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정부 대책도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폐업을 하거나 자연 감소분도 유도하고 그런 경우에 재창업을 지원해주는 지원도 있는 것이고, 근데 폐업을 했는데 두려운 거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면 세 달까지 올 30만 원씩 실업 부조를 지원해준다는 최초로 이제 이런 대책이 포함된 거거든요. 물론 너무 적습니다만 앵커께서도 그래도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된 게 어디냐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자영업에 과잉되어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이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서 숫자를 서서히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비중이 커진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데, 다만 열심히 일하고 고용원을 유지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본사가 너무 많이 뜯어간다든지 예를 들면, 또는 예, 임대료 너무 막 폭등한다든지, 또는 5년 장사에서는 본전 회수도 어려운데 10년을 그동안 예. 못하게 경쟁,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책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과당 출전 문제, 그다음에 예, 예. 저는 폐업했을 때 실업 부조도 조금 더 올려줘야지 사람들이 맞습니다. 폐업에 대한 두려움을 더 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 기업들한테 자꾸 정부가 세금을 투입을 해서 그 한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돼야 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서 뭐 일부 이제 그 일자리 유지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세금이 적확하게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효과도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역시 오히려 실질적으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실업부조 쪽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된다면 차라리 그게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늘도 뭐 7조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뭔가 이렇게 현상 유지하는데 이렇게 또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적지 않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도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 약간 미흡한 점들이라고 또 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좀 보완할 점들 자꾸 보완해 가면서요. 조금씩 그 미세 조정을 해 나간다면 조금 더 현장에서 바라는 그런 대책들이 더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그래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